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씨가 미국에서의 교통사고 이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불우한 환경에 맞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희망적인 마음가짐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라. 원래 사람은 나의 감기가 남의 중병보다 아픈 법이고 누군가의 아픔을 그가 누리는 환경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물론 그만의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불우한 환경,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약에 기대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도 비가 많이 옵니까? 네, 지금도 비가 좀 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난주도 태풍이 오고 이번 주도 지금 태풍 하기비스가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날씨에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주간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시원한 날씨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선선한 날씨 영향으로 시금치 주산지인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에서 출하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금치는 키로당 13,000원 정도 하다가 지난주는 10,0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이 시금치 같은 엽채류들은 워낙 더위와 비에 좀 예민한 품목이어서요. 더위가 찾아오는 7월 말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더위가 끝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오는 9월 초부터는 다시 제 가격을 찾아서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난주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요. 지난주는 전주에 비해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이번 주는 출하 물량 감소하면서 가격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일교차도 심하고 거기다가 태풍까지 왔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품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주키니 생육이 부진해서 가격이 오름세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 역시 생육 부진이 이어지면서 개당 1,889원으로 약 29.1%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태풍 사파로 인해서 이미 산지에서 낙과 피해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 태풍 미탁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전망도 좀 알아볼까요? 과일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이번 주는 과일 중에서도 사과는 홍로사과 그리고 포도는 거봉이 내리겠습니다. 이 사과 가격부터 좀 짚어드리면 지난주에 10개당 19,000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건 일주일 새 8.3% 하락한 가격이에요. 홍로가 8월 말부터 시작돼서 이제 꾸준히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9월에서 10월 정도가 성출하기 시기다 보니까 이 홍로 사과 출하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최근 고 시나노 등 다른 사과 품종들의 출하도 함께 시작이 되면서요. 시장 내 사과 재고량이 많아지면서 이번 주는 가격이 내림세 보이겠고요. 네. 또 포도 중에서는 거봉이 좀 저렴해지겠는데요. 이 지난주 가격은 2kg 박스당 평균 12,760원 정도였는데 근데 요즘 주산지인 김천에서 출하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여서 물량이 감소하기도 했고요. 또 거봉 역시 샤인머스켓 그리고 머루포도 등 다른 품종들의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이번 주 가격은 본격적으로 더 저렴해지겠습니다. 네, 지금 대리님께서 사과 가격도 짚어주셨는데 5090님께서 우리 애청자시죠? 사과 가격 폭락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지난주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너무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과 조림하는 방법? 그러면서 요리에 수질 없는 우리 PD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레시피를 주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대리님?
그쵸. 이제 어느 품목이나 많이 소비를 해주시면 사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가에게. 그래요. 저번에 양파 때도 우리가 양파 많이 사서 양파 많이 먹자고 했는데 이번에 사과입니다, 여러분들. 사과를 네.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산물 가격 어떻습니까? 네. 최근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조업일수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올해 명태의 경우는 8월 기준 생산량이 평년보다 44% 많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서 시장 출하량이 감소하기도 했고 또 수요 역시 줄면서요. 이 가격은 마리당 2,185원인데 이번 주는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보합세를 유지하겠고요. 네. 그리고 건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원양산의 반입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은 전월 대비 37.3%가 줄어든 1,710톤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이 지난주가 10마리 기준으로 61,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평년보다 약 2.5배 정도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조합일수가 감소한 데다가 올해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은 당분간 이렇게 좀 높은 시세를 유지할 텐데요. 네. 그만큼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 역시 부진한 상태여서요. 그렇죠. 네, 가격은 당분간 61,000원대 선에서 움직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제철 음식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철 음식이 바로 어식백세로 선정된 수산물인데요. 바로 가을을 대표하는 전어와 낙지예요. 이 가을이랑 전어는 거의 수식어처럼 서로 붙어 다니죠. 네. 전어는 잔뼈가 많지만 뼈채 먹으면 칼슘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 또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굉장히 좋아요. 낙지 역시 좀 접하기 쉬운 수산물 중 하나인데 예로부터 더위 먹은 소도 일으킨다라는 그런 속설처럼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자양강장, 즉 영양 덩어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도 많아서 원기 회복과 피로 해소에도 굉장히 좋은 보약입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에는요. 맛있는 보약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부터 잘 챙기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낙지는 더위 먹은 소도 일으키고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 노동조합이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9호선은 평소에도 이 초만원 지하철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큰 차질 없이 첫날 출근길은 지나갔지만 또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속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노조의 입장과 사측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오늘 부득이하게 노조를 먼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에 반박할 내용이나 인터뷰가 필요할 경우 다시 사측의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신상환 지부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 신상환입니다. 자,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 사실 지하철이 서민들의 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파업을 선택하셨을 때 심경은 누구보다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첫날 파업인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내부에서? 예, 현재 저희가 파업을 하고, 당초 이제 사측에 저희가 지금 교섭을 15회 정도 했었으나, 네. 이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시간 끌기 위주의 교섭이 지속되었었지만, 오늘 아침 파업 출정식 이후로 네. 현재 사측에서 다시 교섭에 테이블을 열자라고 이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파업 출정식 이후에 사측에서 다시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몇 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 전 직원은 250명이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이 166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20여 명 정도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사측이죠. 여기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인데 노조는 이런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도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쨌든 파업을 하는데 네. 파업이라는 것은 현재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 중에 단체 행동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틀에 따라 정당한 파업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전혀 현장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네.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과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건데, 하지만 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민들의 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체 인력이 이렇게 오는 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얘기가 이해는 가지만 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필수유지 업무 사업장이라 그래서, 네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죠. 최소한의 시민들의 불편함 없도록 최소한의 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출근 시간은 100%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에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파업을 하더라도 저희 노동조합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인력을 남겨놓고 파업을 하는 상태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거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 투입해서 그거를 아무 영향 없이 100%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그런 기본적인 네. 쟁의권을 막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도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뭔가를 하고 이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너무 과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조 내에서도 특수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측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민들의 그런 시각과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업 주요 내용을 좀 듣기 전에 9호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저도 알았는데 9호선을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더군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9호선은 현재 2개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각 회사별로 맡은 구간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9호선 1단계라고 해서 이제 완전 민자 투자로 건설된 9호선 1단계는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가 이제 민간 투자로 건설된 사업이고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1단계고요.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 저희 9호선 2, 3단계는 신논현역 다음 역인 언주역부터 중앙보훈역까지 13격을 하고 있고 이거는 100%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된 사업장입니다. 네. 185호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설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호선 2, 3단계의 지금 직원들은 현재 비정규직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입니다. 네. 다만 이제 185호선과 다르게 이제 서울시가 민간 위탁을 3년마다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년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이 9호선 2, 3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 구조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입찰을 들어와서 낙찰을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교통공사가 공사가 아닌 다른 사기업들, 일반적인 민간 기업들 중에 입찰을 받은 업체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 아까 말씀하신 노년에서 개화까지 운영되는 신노년에서 개화까지 운영되는 거는 완전히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네. 2단계 언주에서 종합운동장 그리고 3단계 삼전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가는 건 지금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내에서 서울교통공사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3년에 한번 바뀐다는 거죠? 예, 3년마다 서울시에서 민간 위탁 공모를 냅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있지만 다음번엔 또 어디에서 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예, 현재 저희가 지금 계약 기간이 내년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아,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을 관리하는 이 회사가 바뀌는 건데 굉장히 불안하긴 하겠네요. 회사 자체만 바뀌는 것도 불안하지만 더 큰 문제는 네. 저희가 이런 3년적인 민간위탁 구조에서는 들어온 업체들도 그 사람들의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네. 17년도에 공모가 났을 때 9호선 1단계 프랑스 운영사가 저희를 55%만 고용 승계하겠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1단계가 입찰을 받으면 저희는 45%가 해고가 됐을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저희가 요구하는 정말 많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요. 예, 요거에 관련해서 핵심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9호선 2, 3단계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 민간위탁 구조를 청산하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전 인력에 대해서 너무나 서울 18호선에 비해서 3분의 1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역 김군 사고 같이 그렇죠. 단독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전히요? 용무원도 실례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용무원 같은 경우 우리는 고객안전원이라 부르는데 그 고객안전원들이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남자 직원이든 여성 직원이든 그 사람들은 이제 호루라기를 지급을 받고 그 호루라기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불어도 달려올 직원이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전환기나 이런 터널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역직원이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열차가 다니는 선로에 혼자 터널에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다른 기술 직렬이나 이런 쪽도 2인 1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제2의 구의역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 실제로 저희는 감전사고까지 산재사고까지 발생했던 그런 사업장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게 구의역 이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런 사고들 때문에 굉장히 공론화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안전인력은 정규직화해야 되고 외주해 주지 말라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예, 현재 그래서 임단협에서 지금 사측이랑 저희가 교섭에서 막히는 사항이 그런 처우 개선이라는 인력 충원인데 특히나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이게 3년짜리 민간위탁이다 보니 예산이 3년 예산이 저희가 83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사업비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 자체도 250명이라는 숫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3년간 사측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측은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원을 뽑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더 큰 문제는 정규직입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규직들 퇴사한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하고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아, 현재 지금의 직원들은 정규직인데 그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뽑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재입찰에 대한 어떻게 운영자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 운영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니까 인력을. 예, 맞습니다. 아, 참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측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노조하고 지금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구조는 이거는 노사 간에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입장은 이거는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어디서 얘기하나요? 노조 아니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노조가 이야기한다는 게 지금 노조와 함께 합의할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네네 말씀하시죠. 예, 실제적으로 계약 구조에 대해서 바꾸는 게 노동자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런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어떤 회사가 입찰을 보더라도 저희는 인력 초원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청와대가 만약 입찰을 받더라도 저희는 인력 초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파업까지 결행을 한 것입니다. 네. 서로 책임 없다라고 넘기는데 결국 시민의 안전과 저희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볼 수는 없는 입장인 거죠. 네. 오늘부터 시작한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에 대한 이야기 서울메트로 9호선 신상환 지부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첫째는 이 민간 위탁하는 사업의 방식을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해 인력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임금도 인사해달라. 지금 크게는 이렇게 주장이라고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사측과 테이블에 앉으셨으니까 이야기 어떻게 이게 협상이라는 게 100% 또 다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그 서울시의 뭐 그런 입장이나 사측의 그런 입장이 어쨌든 오늘 파업 출정식 이후로 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회사 측과 이제 서울시와 이제 뭐 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진척의 방향이 보인다면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제 합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변화가 없고 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희를 이제 방치한 식으로 된다면 저희는 네. 현재 그 2차 파업과 3차 파업 그리고 이제 더 큰 수준의 쟁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에 관한 이야기 서울메트로 9호선 신상환 지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